뭐 어떤 것 때문에 허위 사실로 검찰이 보는지는 이제 말씀드렸고, 첫째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야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왜 소환을 해? 제1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뭐 대통령이랑 뭐 통화해서 뭐 협치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뭐 협치니 뭐니 하자마자 소환장을 날리는 건 망신 주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기자? 이거를 추석밥상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수사팀이 이걸 추석밥상에 올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서초동 기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추석밥상에 올린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어떤 점에서요? 이 소환 일정 그 소환 통보를 했다, 이제 출석 요구를 했다, 이 사실 자체를 검찰에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라는 것도 검찰에서는 비공식적으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한 거거든요. 전쟁이다. 예. 그리고 이게 출석 요구서에 어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재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에서 밝힌 거는 그냥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제 그 서면 조사를 하지 않고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주장하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처음에 그 서면 조사를 요구했던 게 8월 19일이다. 그리고 26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협상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답 회신도 없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이거 말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든가 출석 일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해서 전쟁이다라는 이 문구를 꺼낸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이었기 때문에 김태현의 정치쇼. 변원유착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자연길 기자입니다. 원래는 서초동 소식만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부턴가 여의도 소식을 다루고 있는. 예, 지금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져서 너무 심해요. 여의도보다 서초동이 미인 상황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주제가 오늘 주제의 등장인물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1번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 전 장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시간 남으면 이원석이라고 돼 있네요. 네, 안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남아. 어차피 그 청문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임명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건 못할 겁니다 오늘.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는 요 얘기부터,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 건데, 자 기자, 오늘 이제 조사 받는 게 오늘 아니구나, 내일이구나. 내일 10시죠? 10시에 중앙지검 출두해서 조사받기로 예정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 뭔지부터 좀 정리 좀 해보죠. 예, 이게 이제 9월 9일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백현동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게 있고요.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초과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도록 직원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이틀 뒤에는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그렇게 말을 바꾼 게 있습니다. 이게 허위 발언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대장동 사업을 거의 총괄했던 사람인데요. 핵심 인물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모른다, 하위 직원이라서 내가 알 수가 없다, 라고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이제 고인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장기 출장을 갔던 사진이라든가 골프를 같이 쳤다고 발언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변. 그러면
검찰이 이거를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로 보고 네. 소환했다라는 거는 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왜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 검찰은? 뭐 이제 3건이나 있으니까 서로 다 다르겠지만 네. 마지막 건은 아니 뭐 해외 그 출장도 같이 가고 했는데 정말 뭐 그분을 고 김문기 씨를 몰랐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의를 받아들였다 초과이익 삭제 조항이 올라갔다 안 갔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게 그 당시에 결제 문서가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초안이나 수정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걸 본 건지 아니면 아까 자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던 국감 때 그러니까 행안위 국감 때 얘기했던 거랑 국토위 저 국감 때 얘기하고 잠시 달라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무슨 얘기다 말했죠? 아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의 구체적인 증거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제 검찰 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소할 수 있겠냐에 관해서 뭘 갖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백현동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압박을 했다라고 했다는 협박 직무유기라는 뭐 협박을 했다라는 표현인데 뭐 협박의 증거가 없고 뭐 공문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식품연구원 자리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아마 반증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 언론 보도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기자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에서 그냥 협조 요청 공문이고 그거를 받아서 성남시청 내부에서 저 해석해서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 뭐 그냥 권고니까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협박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예. 뭐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이제 예전에 대법원 결과 나와서 즉흥적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 공선법에 허위사실 유포로까지 처벌할 건 아니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권순일 대법관의 그거 표현의 자유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적극적으로 프린트아웃돼서 나온 문서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라고 하면 이것까지 유죄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표고 대선 후보였는데 이런 거 가지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반대편에서는 하실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번 주까지예요. 그 기소가 그쵸 시효가 근데 며칠 전에 소환을 마지막 통보를 하겠다는 건 소환이 꼭 필요한 절차이냐 그러면 그냥 기소를 해도 되는데 약간 추석 밥상과 추석 시즌의 어떤 시사 프로를 염려한 검찰의 선택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럼 쟁점 두 가지만 짚어보죠. 뭐 어떤 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검찰이 보는지는 이제 말씀드렸고 첫째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야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냥 왜 소환을 해? 제1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뭐 대통령이랑 뭐 통화해서 뭐 협치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뭐 협치니 뭐니 하자마자 소환장을 날리는 건 망신주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기자? 이거를 추석밥상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 수사팀이 이걸 추석밥상에 올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서초동 기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추석밥상에 올린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어떤 점에서요? 이 소환 일정 소환 통보를 했다, 이제 출석 요구를 했다. 이 사실 자체를 검찰에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라는 것도 검찰에서는 비공식적으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한 거거든요. 전쟁이다. 예. 그리고 이게 출석 요구서에 어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재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에서 밝힌 거는 그냥 검찰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제 그 서면 조사를 하지 않고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처음에 그 서면 조사를 요구했던 게 8월 19일이다. 그리고 26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협상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답 회신도 없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이거 말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든가 출석 일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해서 전쟁이다라는 이
이 문구를 꺼낸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그러면 이게 유도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될지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네. 왜냐하면 이게 저 같으면 고민이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뭘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야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대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야당 당대표를 소환하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차라리 그 전에 서면 조사는 더 일찍 하고, 왜냐면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증권 조작, 뭐 시세 조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찍 그냥 서면 조사를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하고 소환하고 안 하고 여부는 뭐 그때 안 하면 그때 돼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막 몰아서 막판에 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이럴 땐 오비락을 좀 피하려면 검찰의 수사가 좀 더 그런 면에서 섬세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야당 대표 다룬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이게 검찰이 참 적절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재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대표적으로 그 공소시효 그러니까 만료 전에 기소했던 대표적인 유명했던 사건이 정경심 교수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표창장 위조 혐의 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 기소를 했더니 그때 두 가지를 문제 삼았죠. 이제 첫 번째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필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 기소를 하냐. 이게 시점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환 조사를 하면 소환 조사를 해서 겨우 이거 가지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고 소환 조사를 안 하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소환 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재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했으면 됐다는 거고요. 재보궐선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 대표 나간다 안 나간다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6월 초에 그냥 일찍 하면 되는 건데 밀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뭐 이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고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당 대표가 되면 그 무게감을 오히려 역으로 검찰이 지워야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부담을 덜려면 이걸 빨리빨리 쳐낼 수 있어. 왜냐면 되게 어려운 사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기사가 뒤늦게 나가지고 타임테이블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그때 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는 거죠. 전당대회 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시기에 대한 건 그렇고, 그러면 김진모 대표 요거 소환 조사는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서면 조사를 끝내야 된다? 아니 서면 조사의 내용이 불충분하면 소환 조사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럼요. 다만 시기에 말씀하셨고. 근데 본인이 부담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일부 뭐 또 대법원 아까 얘기한 권순일 대법관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이것도 무죄 나오면 검찰이 이거 그냥 정무적 기소했다라고 욕 먹을 거니까 굉장히 이거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뭐 말꼬리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 본인이 한 게 허위가 아니라는 건가? 아니면은 뭐 그냥 대화 과정에서 툭 던진 말이고 좀 과격한 언어로 썼을 뿐이고 비유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말인가? 난 무슨 말인지. 그렇죠. 후자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늘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약간 불리하면 더 센 말로 방어적인 게 되게 공격적인 어투가 들어가는 방식. 이런 특유의 방식. 그런 약간 시니컬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당 대표가 됐으면 좀 지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본의 아니게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 소환에 응해서 답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이 소환 조사 서면 조사 관련해서 약간 그 혼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좀 약간 진실고문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서 두 개의 서면 조사에는 응했다. 근데 지금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출석 요구를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팩트는 그 서면 조사에 응한 하나는 그 경찰에서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서면 조사에 응한 것이고요. 검찰하고는 무관한 거였고 또 하나는 나머지 또 서면 조사에 응했던 거는 그 수원지검 있지 않습니까? 그 쌍방울 그 변호사비 대납 그쪽에 서면 조사에 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에 응한 적은 없는 게 뭐 사실관계가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과도 두 번 응한 거는 맞는데 하나는 쌍방울 사건이고 하나는 요 사건과 관련된 경찰 조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서면 조사에 응한 게 내일 없는 나와서 이제 소명해야 되는 거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나 앞서도 물어봤으니까 오늘도 물어봐야지. 이재명 대표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요? 전 나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죠. 우리 저 김진호 변호사는 원칙주의자니까 네. 누구든지 나가야 된다. 네. 검찰에 부르면 억울하면 네. 억울한 대로 잘못해서 네. 잘못했는데. 네. 네. 날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시효가 시효가 너 있어서. 있으니까 나가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자 기자는 어떻게 봐요? 나갈 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 뭐 제가 그것까지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아주 큰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나가도 지금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그 피의자 입장에서 이제 부담되는 게 그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일정상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기소를 하게 돼도 지금 영장 심사 일정을 잡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장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정이 훨씬 앞에 잡혔을 때보다는 좀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시작이잖아요. 이걸로 그쵸. 그냥 다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앞으로. 뭐. 실제로 이것만 가서 물어볼지 뭐 딴 거 물어볼지도 사실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단순 있죠. 그 어떤 의사 표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원래 순서는 그게 원래대로 하면 순서는 그게 맞죠. 이게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라든가 어떤 백현동 비리 뭐 이런 쪽의 그 수사를 이제 본류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더라 네. 하고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실 왜냐면 이제, 요 예. 대장동도 김분기 씨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예. 본류가 아니라 예. 대장동에 관여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효 때문인 거죠. 시효? 시효 때문에 네.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내일이랑 모레 결과를 보고 다음 주는 추석 특집이니까 변호사 시간이 없네. 보니까 뉴스 싹지도 없네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고 국민의힘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녹취록이 인터넷 언론에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했죠. 자 기자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시점은 조금 된 얘기인데요. 네. 예, 그 지난 5월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 그렇죠. 예,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가 조작 실행의 어떤 뭐 이제 공범 중 한 명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실행범 중에 한 명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이모 씨에게 그 주식 거래를 이제 일임했었다. 그리고 뭐 알아서 한 것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구체적인 어떤 그 거래 내역이라든가 거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지난 5월에 그 이모 씨 재판에서 이모 씨 측 변호인이 그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하고 당시 그 계좌가 신한증권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한증권 직원이 PB. 예. 신한증권 그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예, 파시죠,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이거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거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러면 이게 사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강하게 의심하는 거는 그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사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충분히 그 거래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주가 조작에 이제 관여한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 얘기는 예스 노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몰랐던 게 아니라 저 이모 씨가 했던 거래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예. 취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원래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또 광고인가요? 아니요. 4개월 동안 했다가 이제 절연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광고 다 듣고 출연료 다 드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신안에서 이제 계좌를 DB로 옮겼대요. 동부겠죠. 동부로 옮겼는데 옮길 때도 이 주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모 씨가 그때도 포함이 됐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절연한 거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윤 대통령이 해명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냐. 이게 또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공수처에. 저 근데 자 기자 이러면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을 거네요. 대통령실 뭐래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어쨌든 이게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를 할 때 그 명의자한테 물어보고 그 이제 주식 그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스 노로 녹취를 받아야지. 예, 이게 네. 절차상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제 그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먼저 그 증권사 직원에게 그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이거는 거꾸로 그 주식 매매를 그 이 씨가 주도한 정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에 있었던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라고 했으면 하세요. 막 이런 취지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워딩은 정확하게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 워딩을 네. 이제 뉴스타파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네. 이거 당연히 이모 씨하고 이제 절연도 안 돼 있고 네. 이모 씨가 그 사라고 시켜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충분히 그 이제 공모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다 보는 것이고 이게 주가 조작은 다 예. 알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고.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거 봐라. 이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이 씨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는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뉴스 보도 본 거 보면 어떤 거는 직접 그냥 이모 씨가 등장 안 하고 그냥 사라고 하는 부분 1월 12일자로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월 10일자에서는 네 그러시죠. 네. 살까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예, 이 씨는 네, 안 나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직접 매수가 있다고 하니까 1월 13일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해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12일 거에 대해서 해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3일 거는 아까 사라고 하던가요? 예. 그거는 대통령실 해명이 일리가 있다. 네. 근데 12일 거가 지금 해명이 안 되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고. 12일 거는 PB가 이거 살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죠. 이렇게. 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뉴스타파 쪽 주장에 따르면 한 뭐 몇십 건의 그 거래 주문 중에서 한 31건인가가 김건희 씨가 직접 연루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쟁점으로 갈리는 거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이게 처음에 녹취가 이게 나온 게 법정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예. 법정에서 언제 나왔다고요? 처음에 공개된 게? 그 지난 5월에 나왔는데요. 5월에? 예. 그러면은 지금 한 4개월 지났잖아요. 예. 자기자 그 법정 안 들어갔어요? 예, 제가 이거 법정을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이제 예. 그 직위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팀장이셔가지고.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모든 언론사들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말진. 근데 이게 그 이 녹취록에 이게 공개됐을 때 워낙 이 재판을 할 때 이 서정도 많이 내고 아시겠지만 뭐 주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그 공개를 하는 거라서 이 바로 매매 보기- 정황을 이제 그 언급을 한 건데 그거를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기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뉴스타파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다른 기자들은 이게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예. 이게 이제 이모 씨 그 선수라 예. 불리는 이모 씨 변호인이 공개한 거라는데 예. 이게 보면은 신한은행 녹취록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신한증권 녹취록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증권사들은 다 이게 파일로 거래 내역으로 파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녹취 파일로 그걸 이제 이모 씨라는 데서 공개했다는 건데 이 녹음 파일 검찰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음. 다만 이제 이모 씨의 그 변호인이 예.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뭐 개인 의견이니까 하여튼 네. 궁금해. 검찰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전 정부 때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 차원에서 이거를 좀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검찰이 이거를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냐.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안 되잖아라고 그냥 기소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이유가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녹취록을 이렇게 검찰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그 당시 수사팀에서 굉장히 그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건을 주가 조작으로 이제 기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건 맞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김태훈 4차장 라인에서.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알 수는 없지만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 유무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정황이 있지만 이 대선 직전에 야권의 유력 주자의 배우자를 기소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약간 경중 판단을 수사팀에서 하지 않았나. 당시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있습니다. 넘기자 이렇게. 왜냐하면 안 되면 나중에 또 일부 공범 처리되는 건 기소가 되면 권오수나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되면 시효정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넘기고 지금은 완벽히 이거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려면 왜냐하면 검찰이 맨날 기소한다고 조범동 씨도 무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애매하게 나오면 본인들도 명운을 거는 거여서 굉장히 신중했을 거라는 거죠. 조범동 그때 씨는 72억 횡령이라든가 주가 조작 다 유죄 나왔습니다. 아니 무죄 나온 부분이 기소 부분만 어떤 놓고 부분이 보면 유죄였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자 기자 요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이게 그 권오수 씨가 먼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0년에 그 이 녹취록 자체가 20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주가 조작까지 다 한 개의 죄로 봐서 포괄죄로 보면 이게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라고는 판단이 권오수 씨 재판 결과에서 나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기소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특검을 한번 하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제 뭐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그 권오수 씨를 기소할 때는 어떤 친추미애 장관 성향의 검사들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지금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게 친정부적 이제 검사들이 이제 수사팀에 있다 이런 이제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좀 약간 객관적으로 그 외적인 그 의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럼 특검도 나쁘지 않은 결국은 털고 간다? 논의가 작년 이맘때로 다시 돌고 돌아 쌍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오랜만에 등장 조국정 장관 네. 아들 대리 시험 뭐 해준 정황 카톡 정황 재판에서 공개된 거죠, 자 기자. 예, 이것도 예전에는 원래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거 나왔었어요. 다 나왔던 예. 얘기죠. 이건.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그 조지 워싱턴대에서 이제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 시험 문제를 먼저 올리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는 아래에서 위로 풀 테니 너는 위에서 아래로 풀어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정경심 씨는 아무데나 풀어라. 이제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그 이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 좀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지금 검찰이 그 예전 혐의에 대해서 그 서정 조사를 먼저 하고 있어서 그거를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근데 네. 변호인의 주장은 그러니까 아들이 학폭의 후유증으로 스터디원이 없어서 잠깐 도와줬을 뿐이다. 예, 이거 그 변호인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이게 전 문제가 됐을 때 직접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폭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그런 그 사정을 감안해달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자연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